안녕하세요. 극예술 매채연기입니다. 뒤에 배경이 어수선한데요. 제가 책 정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책 정리 다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안 찍으면 까먹겠다 싶어가지고 찍게 됐거든요. 오늘은 전공을 한 학생도 비전공을 한 학생도 타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극예술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의 블로그를 보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은 아마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실기적인 훈련, 아웃풋도 중요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인풋도 매우 중요해요. 인풋적인 면에서 공부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다들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극예술 내부 단원들은 수업 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만약 영상 보고 있으면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내용을 복기를 하면 되고요. 오늘 이 내용이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다 하는 분들은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집중력 있게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웬만한 연기학원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도 없었던 인사이트를 얻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거나 연기가 정체기에 머물러 있거나 더 이상 자신의 연기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분들, 안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래요. 그럼 배우들에게 꼭 필요한 인풋 3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연기를 배우면 실기, 그러니까 표현,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밸런스 있게 쌓여야 해요.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풋 3가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나, 너, 세상입니다. 나, 너, 세상. 지금부터 이 3가지가 왜 연기에 중요하고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의 연기 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나.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나예요.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모든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은 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나의 소리, 나의 몸짓,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인물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나라는 도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돼요. 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또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만큼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려면요. 나의 부모님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빠와 엄마에게서 각각 50%씩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은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내 DNA에 박제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려면 나의 부모님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성격이 전혀 생소한 게 아닐 거예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뒤로 하시고요. 나의 부모님을 잘 떠올려보고 관찰해보세요. 나의 성격적인 부분과 기질적인 성향과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아빠에게서는 어떤 장단점을 물려받았고 엄마에게서는 어떤 장단점을 물려받았고,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왕래가 있다면요, 거기까지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우선 마주하기 싫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DNA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연기를 할 때 소리를 잘 못 지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신체적 훈련이 부족해서 발성 자체가 약해서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자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못 지르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기질적으로 소리에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소리를 지를 때 나한테 소리를 지르던 나의 부모님 모습이 오버랩돼서 소리를 못 지르는 유형도 있어요. 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연기적 성장이 가로막히는 배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기적 성장이 막힌다면요, 그것이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지, 혹은 나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건지 이것을 우선 발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할 때 우선 나의 부모님을 잘 관찰을 해보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나의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나한테 있었던 에피소드들 있죠.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성장을 해오면서 각각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 에피소드들이 나에게 어떤 기억과 경험과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의 연기적 성장에 지금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혹은 또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업,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작업 정말 쉽지 않아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설명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인간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고요. 인간적 성장 없이는 연기적 성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솔직해지시고 본인과 마주하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기 내야 한다고 강조한 거고요. 절대 이 작업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작업은 끝이 없어요.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꾸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번,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너라고 칭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라는 상대랑 무조건 함께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고 전략도 생기고 이야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뒷받침돼야 돼요.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공부가 동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고 작품들의 소재에 유행이 있다고 한들 인간 본성에는요, 트렌드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전 영화를 보고 고전 문학을 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100년 전의 인간이나 100년 후의 인간이나 본성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도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제가 장담하는데 30대 초반까지는 겨우겨우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한두 작품 찍다가 30대 초반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배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밑에서 어린 친구들이 나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치고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뺏기는 거예요. 왜? 나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이미지 말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지가 교체되면서 배역을 잃어버리고 있는 배우들 정말 많습니다. 1번 나랑 2번 너에 대한 깊이가 없는 배우의 연기는요, 너무 뻔하고 상투적이고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지까지 흔하다? 쓸 이유가 없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이 배우는 뭔가 연기가 다르다. 이 배우 되게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배우들 있죠. 이런 배우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인간에 대한 연구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1번 나에 대한 작업과 이 2번에 대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다르고요. 아는 게 다르니까 대본 속에서 인물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니까 그들의 표현이 다르죠. 나이가 들어서도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 답은 하나예요. 게으르고 멍청해서예요. 단순히 배우가 나이만 많이 먹고 경험만 많다고 해서 연기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작품만 많이 찍는다고 인간의 통찰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연기를 잘해야 되게요? 다양한 인간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가 직업이니까.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요. 그리고 나이와 경험이 뒷받침되어 준다면요. 이때 연륜이 쌓이는 거죠. 하지만 책 읽는 습관도 없고 공부하는 습관도 없는 배우들한테 엉덩이로 앉아서 무언가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해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집중력 있게 영상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게으르고 멍청한 머리로는요, 그런 엉덩이 힘으로는요 결코 롱런하는 배우가 될 수 없어요. 20, 30대 때 한탕하고 말겠다? 그럼 상관없죠. 아는 것이 없잖아요. 아는 힘이 없으면 그 결과 마음만 급해져요. 마음만 조급해지고요. 계속 빠른 길 찾게 되고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러다가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공부를 못해도 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배우이자 인류학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인간을 통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공부의 중요성을 단원들에게 매번 강조해요. 그리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독서 모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정규 수업에서는 연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정규 수업에서 책 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너무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만들까? 할 수밖에 없게 할까? 그러면 내가 수업 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술 배우 독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기술에서는요, 독서 모임이 하나의 문화고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러한 시스템과 환경이 뒷받침되니까 10개월을 통해서 정규 수업에서는 연기 실력을 쌓고, 비정규 수업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단원들이 연기가 느는 거예요. 제가 연기가 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꼭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서 채우셔야 돼요. 그럼 무슨 책을 읽으면 좋냐? 독서의 레벨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아래 본문에 책 목록은 따로 써둘게요. 어려운 책들이고요. 미리 말씀드려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공부잖아요. 공부가 쉬울 일이 있어요? 공부가 쉽나요? 그러니 내가 배우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각 잡고 한 권이라도 완독하겠다. 그 마음으로 보세요. 올 한 해 한 권이라도 읽겠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번, 세상. 자,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김예술이랑 2001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김예술이 있어요. 이 둘의 인간적 본성과 욕망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 어떤 세상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들의 세계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960년대에 태어난 김예술이 사는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 6일 근무를 하고요. 여자는 중학교까지만 다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죠. 이러한 세상이 김예술한테 미치는 가치관과 환경적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2001년에 태어난 김예술이 사는 대한민국은 선진국가 반열에 들었어요. 최저시급도 높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도 주는 세상이에요. 주 4일 근무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세상이 김예술에게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또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를 연기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에게 세상에 대한 공부,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연극, 영화, 드라마 모두 특정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 인물이 겪는 사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와 욕망을 겪는지 알려면 세상, 시대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이 공부는 당장 시급한 공부는 아니에요. 우선 1번과 2번에 대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배역에 따라서 이 3번 공부를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도 있지만 역사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3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왜냐면 심플하잖아요. 연기 잘하려면 뭐다? 딱 이 3가지 평생 공부하면 된다. 1번, 나에 대한 공부와 관찰은 평생 해야 될 과업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새로운 경험들이 누적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변해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공부고, 2번, 너라는 공부는 틈틈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특히 진화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 이런 책들을 읽고 관련된 영상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3번, 세상도 마찬가지죠.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시간 들여서 해야 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억지로 안 쳐다놓은 아역배우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야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생 공부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도 지금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뭘 해야 될지 아는데도 안 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불능이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 연기에 대한 진정성을 폭발시켜 보세요. 그리고 개인의 의지가 약하다면요,
있으면요, 환경을 찾아서 나서세요. 자유의지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환경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환경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솔직히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연예인이 돼서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거나 애정 결핍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배우는요, 자신에 대한 작업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자질이에요, 배우로서.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로서의 꿈과 적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나눴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